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머니 입시교실은 아니고요. 네, 그냥 네, 제 개인적인 제 후배 또는 제 친구들, 그다음에 또 몇몇 학부모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네, 그냥 갑자기 지금 시간이 새벽 1 시거든요. 갑자기 일단 음, 어떻게 수학을 공부하는 게 좋을지 아이한테 얘기를 해 주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일단 좀 "원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제가 갑자기 그냥 이 티는 그냥 진짜 딱 2분 만에 만들었고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요.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얘기들 위주로 해서 그냥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 저의 얘기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될 수 없고 그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제가 선생으로서 가르친 그러한 경험들 네, 이러한 경험들을 보아 봤을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 효과적인 그러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할 때 아이들한테 정신교육으로 많이 하는 얘기들 중에서 몇 개를 그냥 추렸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따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 급하게 오느라고 복장도 그냥 반팔로 왔고 사실 이거 들어오면서 여기 스태프들이 "긴팔 입으시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그러는데 그냥 요 강의는 네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제가 그냥 제 앞에 제 제자가 있다고 생각하고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수학 어떻게 공부할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 네. 수학은 제가 생각할 때 수학은 그래요. 저는 그냥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수학은 일단 수학적 마인드요. 수학적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적 마인드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리갈 마인드라고 얘기하고요. 또 무슨 마인드, 무슨 마인드. 공작적 마인드, 뭐 학적 마인드, 과학적 마인드. 네. 사실 수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왜 철학적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고 우리 아이들한테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상에는 문제가 두 가지밖에 없지 않아. 두 가지밖에 없잖아." 이게 왜 이러죠? 뭐 이렇게 현란하지? 왜 이러죠? 네. 그냥 할게요. 수학에선 문제가 두 가지밖에 없지 않니?" 네. 그래서 그냥 애들이 그럼 쉬운 문제와 "당연히 얘들아 무슨 문제야?" 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네 아이들은 그냥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단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수학이 어렵지 않냐." 우리가 공부하는 수학 문제는 크게 범주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정말 쉬운 문제가 있고요. 정말 쉬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재밌는 문제가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수학을 바라보는 수학적 마인드예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재미없어지거든요. 하기 싫어지고. 아이들 어려워하는 문제들 어머님들 이렇게 자녀 어렸을 때부터 지도하시면서 보셨잖아요. 네. 그걸 재밌다라고 생각하게 누군가가 유도를 해 줬다면 사실 그렇게 많은 수포자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친구들을 볼 때는 사실 가슴이 좀 아프거든요. 가슴이 좀 아프고 저는 모든 아이들은 다 사실 영재라고 생각해요. 네. 적어도 초등학교 때는. 그리고 제가 항상 저희 선생님들과 외부에서 다른 학원의 이렇게 원장님의 부탁으로 아니면 무슨 연합회 이런 부탁으로 해서 강사 교육이나 이런 걸 뭐 인제 연사로 가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 "학생은 사실 선생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정말로 많이 노력하시고 많이 공부하셔야 그 그릇에 맞춰 아이들이 커간다는 거죠.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강사 연수회 가면 정말 아이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가장 나쁜 건 이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 잘못 가르치는 건 차라리 안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나빠요.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애가 또 성실까지 해요. 미친 듯이 공부를 합니다. 최악이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 지도하시다가 어머님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이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놓는 순간이 뭔지 아세요? 어머님이 자꾸 우리 아이한테 촉하실 때가 있어요. "빨리 풀어봐. 아직도 못 풀었어?" 사실 그럼 수학은 끝이거든요. 수학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진짜 중요하거든. 저한테 "수학이 뭐야?"라고 하면 그 아이가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고민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의 전체야. 그게 그 아이의 수학 실력이에요. 물론 여기서 예외는 있습니다. 경제고를 가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예외일게요. 뭐 워낙 날 때부터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흔히들 저희들 표현들에서 난 녀석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별도로. 99%의 아이들은 전부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수학을 잘한다는 건 사실 그 아이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는 건데 사실 어머님들이 언행이다 뭐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이들을 막 엄청난 속도로 푸시하시잖아요. 어머님들 제일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 뭐예요? "이 과정 2달 만에 끝낼 수 있나요? 석 달 만에 끝낼 수 있나요?" "아유 어머님 일 주일 만에 끝내 드릴 수도 있죠." 네. 저는 아니까. 아이가 어떻게 되건 말건 일 주일 안에 진도는 끝내 드릴 수 있죠. 이 말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이렇게 막 또 설명회 또 다른 학원에 이제 뭐 연사로 2부 연사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1 부에서 막 인제 또 막 원장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저희 학원은 어 예를 들어 고등부 전 과정을 2달 과정으로 해서 완성, 완성, 완성 좀 듣다가 깜짝 놀랍니다. 고등수학 상, 고등수학 하, 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 이거를 1년 만에 2달 다 끝낸다고? 와우! 그 친구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영재고에 가 있어야죠. 그 말은 약간만 뒤집으면 그 아이의 수학을 망쳐버리겠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어머님 사실은. 그 원장님한테는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얘기합니다. "그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원장님 자녀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냐." 전 진짜 이렇게 물어도 봅니다.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이에요, 어머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한테 항상 첫 시간에 얘기하는 게 그냥 생각을 바꾸자. "아 재밌다." 게임을 예를 들어요. 규칙이 간단한 게임은 재미없거든요. 쉬운 게임 재미없습니다. 규칙이 복잡해야 막 뭔가 아이템을 득템하고요. 뭐 연합을 하고요. 레벨이 업되고요. 넥스트 레벨 올라가는 그 짜릿함, 여러 가지 전략들 어려워요. 하지만 그게 재밌거든요. 근데 왜 수학은 그렇지 않죠? 어려워요. 재밌잖아요. 많은 전략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게 수학이에요. 아이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자 흔히들 말하는 뒤에 붙어 있는 연습 문제, 종합 문제 내지는 뭐 C 단계 1 등급 도전 문제 그 페이지 펼 때마다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풀면 돼요. '아 이거 너무 재밌는 페이지다. 너무 재밌는데 하나도 안 풀린다.' 네 그래도 웃으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수학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도입부가 너무 길었어요. 사실 오늘 제가 막 목도식으로 했거든요. 첫 번째 제가 4 가지 강조할 건데요. 첫 번째 정말 수학을 잘하고 싶다면 자 수학 교과서라고 표현을 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기본서가 되겠죠. 문제집 말고요. 수학 기본서라고 하면 뭐 어머님들 익히 아시는 뭐 수학의 정석이라든가 뭐 개념 원리라든가 뭐 수학의 원리라든가 EBS에서 나오는 뭐 또 뭐 수학의 왕도인가요? 뭐 아무튼 아니면 뭐 또 이투에서 나오는 수학의 바이블 어마무시한 제목들의 바이블 막 왕도 장난 아니죠.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 중에서 뭐 어떤 책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책을 선택해도 상관없거든요. 그게 기본서예요. 그다음에 뭐 센 수학이나 뭐 문제집들 뭐 RPM이니 뭐 자이니 이런 것들은 다 문제집이에요. 문제집이거든요.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 세대와 요즘 아이들의 특징은 요즘 아이들은 기본서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잘 씹어서 입에 넣어줘요.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적 힘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적어드렸던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첫 발부터 잘못 딛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로.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 그냥 궁극적으로 일단 저희의 목표가 아이가 원하는 대학을 진학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수능 보겠습니다. 수능은 누가 출제할까요? 네,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해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전국의 인강에서 막 그 이름을 날리시는 그 선생님들이 출제하지 않습니다. 네. 오직 대학 교수들이 출제합니다. 교수들이 출제하는 거거든요. 대학 교수님이 출제를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대학 교수가 쓴 책은 뭐가 있냐? 센 수학을 대학 교수님이 썼나요? 아니요, 아니요. 정석을 대학 교수님이 썼나요? 아니요. 네. 대학 교수가 현재 고등학생들이 보는 책 중에서 대학 교수님이 쓴 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들은 교과서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께서는 만약 제가 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다면 제가 만약 어떤 반을 맡아서 수업을 하고 있다면 저는 아마 교과서를 같이 읽어 줄 것 같거든요. 같이 읽어 줄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수업의 진행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열정적인 선생님들은 프린트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문제들, 그다음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 EBS 교재에 있는 좋은 문제를 가지고 프린트를 만들어서 프린트로 수업을 하세요. 또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왜요? 선생님이 씹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아이들은 교과서를 언제 읽지? 아니 왜 교과서를 강조하는데요? 교과서의 모든 단원에는 학습 목표가 첫 페이지에 딱 적혀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목표를 제시하고요. 그 목표를 얘가 제대로 이뤘는지 테스트합니다. 그게 수능이죠. 근데 프린트에 학습 목표가 있는 프린트를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 기본서 중에서 이 단원의 학습 목표라고 해서 학습 목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을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어디를 가야 하는지, 이 단원을 왜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냥 팩트들만 있습니다. 공식, 이런 거야. 딱 이런 유형이야. 이렇게 풀어봐. 그러니까 뭐가 안 생기냐면 정말 수학적 마인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얘기해요. 교과서가 쉽죠. 애들 교과서를 안 보는 결정적인 이유가 교과서는 쉬워요. 수능에 비해서 턱없이 쉬워요. 내신 교과서로 준비가 안 됩니다. 교과서는 내신 준비도 안 되고요. 수능 준비도 안 돼요. 그래서 교과서를 잘 안 봐요. 그죠? 그러면 저는 묻고 싶어요. 대학, 대한민국의 수학과 대학 교수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수학 영재라는 소리 듣던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정말 수학을 평생 사랑하고 수학을 연구했던 수학의 귀재들이에요. 정말로요. 나이 든 수학 영재들이요. 그분들이 아는 게 없어서 수학 교과서를 쉽게 쓸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왜 쉽지? 왜 어렵게 좋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왜 안 싣고 교과서는 그렇게 쉽게 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알게 돼요. 아, 교과서를 왜 이렇게 쉽게 쓰려고 했는지 그 저자들의 의도가 느껴지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 저희가 에베레스트의 마지막 부분 능선을 지금 등반하고 있습니다. 숨이 깔딱깔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겁나 어려운 길이에요. 네, 여기를 지금 등반하고 있고요. 자, 저희가 동네 무슨 산 둘레길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어머님들은 어느 경우에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실까요? 여기서요? 이건 아니죠. 막 에베레스트 막 마지막을 막 올라가고 있으면서 뭐 할까요? 주변의 경치가 과연 눈에 들어올까요? 아니죠, 어머님. 앞으로 나는 뭘 할까? 아니면 저쪽엔 뭐가 있을까?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한가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편안한 길을 갈 때 생각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해 가세요? 교과의 내용을 가장 기본적으로 평이하게 서술해 줘야 아이들이 따라오면서 읽어 나가면서 '이거는 뭘까?' 아이 스스로 호기심, 궁금증
이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갖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교과서를 쉽게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교과서에 그 많은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라든가 막 진짜로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왜 빼놨냐면 스스로 채워보라는 거죠. 교과서를 그냥 계속 읽어보면서 교과서에 진짜 좋은 거, 열린 문제들, 한 발 더, 탐구 과제에서 막 과제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게 흔히 말하는 열린 문제들이거든요. 조건들을 거의 주지 않고 아이가 자유롭게 상상해서 뭐 생각할 수 있게 가시죠? 네, 그런 걸 열린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아는 한 이 모든 기본서와 유명한 문제집들 중에서 열린 문제가 나와 있는 그러한 책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고요. 그 열린 문제들이 사실은 수학의 힘을 키워주는 거고요. 그래서 대학들이 논술 전형에서는 상위권 대학들은 열린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와, 이 열린 문제가 난 대비가 안 돼. 그건 교과서를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린 문제에 대한 거는 결과도 없죠. 왜요? 어떤 가정하에 푸냐에 따라 답이 다르니까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보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사실은 인터넷이나 이런 걸 잘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보내시고 있는 학원이나 뭐 학교 선생님한테 부탁하면 교사용 지도서라는 것도 있어요. 이 단원에 이 페이지는 이렇게 가르치자. 사실 그거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교사용 지도서가. 사실 학교 선생님들의 무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이제 지금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돼 버렸거든요. 네. 부탁해서 선생님한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 같이 이야기도 해 보고 이러면서 저는 교과서의 중요성을 제일 먼저 강조합니다. 쉬워요. 쉬운 건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빈 공간들을 채워 넣으라는 뜻입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Read between the line. 행간의 뜻을 읽어라. 네, 그걸 읽어 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 왜 이 단어를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조사해 보고 그래도 확신이 안 차면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보고. 이 단어를 왜 공부하는 걸까요? 물론 좋은 선생님이시라면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이라면 수업 시작부터 그런 설명을 하시겠죠. 왜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집합을 외워야 되는데 집합은 도대체 왜 배우는 거예요, 선생님? 네. 아이들한테 뭔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애들이 뭔가 이게 동기부여가 될 거 아니에요. 무한을 설명하고 싶어. 무한이 뭘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토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그러한 수학적 장치야. 그럼 아이들은 어찌 되었고, 무한? 그걸 설명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시작은 이제 끌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어, 관심은 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소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그냥 모든 기본서와 그냥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 딱딱한 드라이한 정의를 그냥 던져주는 순간 아이들은 1도 재미없죠. 왜 배우는지 모르는데 그냥 막 던져주는 거 그냥 받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가시죠? 네, 호기심이 있는 친구 없는 친구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과서를 제가 지금 드리는 첫 번째 팁이에요. 교과서를 틈틈이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프린트 수업을 해요. 그러면 교과서는 집에 놔두고요. 집에 화장실에 놔두면 돼요. 화장실에서 어찌 됐건 1분 이상 뭐 30초에서 1분 이상 체류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마다 그냥 펼쳐서 읽으면 돼요. 푸는 게 아니고 읽으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그러면 교과서를 아마 수십 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교과서를 한 10번만 읽고 나도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꽤 괜찮은 지도가 그려져요. 그게 수학적 마인드거든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경험은 누가 설명해서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터득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교과서는 정말 중요합니다.